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고유가의 악재로 우리 시장이 안개 속으로 계속 걷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시장,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저희와 함께 오늘 전략을 꼼꼼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악재를 맞고 있는 시장 속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과 국제유가, 반도체주 세 가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먼저 원화 주가 채권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현재 또 원화 주가 채권의 약세 속에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개 속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2,548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지지하는 데 주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면 1,335.4원으로 장을 종료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 더불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인플레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WTI 살펴보시면요. 9월 6일자로 87.54까지도 터치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브렌트유도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브렌트유가 100달러까지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은 흐름들이 급등하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사우디, 러시아에서도요, 12월까지 자발적인 감산의 연장 소식이 드러나게 되며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 안에서는요, 흥국석유가 17%대까지 급등, 한국석유 6%대, GSE, 중앙에너비스 관련한 섹터들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언제까지 시세가 연속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9월의 주도주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닌 그동안의 2차 전지가 시세를 끌었다면 9월은 반도체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8월장에는 이 테마주들의 형성이었고 그 전에는 2차 전지가 들썩들썩했다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희소게임 중에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의 좀 매기 쏠림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센터에 대한 복귀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지 TSE는 8%대 그리고 사이맥스 6%, 테스도 5%대로 특히나 살펴보시면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가 내일 시장의 정규장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비료원료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시간외로 농업 테마들이 시간의 전보다 대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남해화학, 미래생명자원, 경농, 조비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이 농업 관련한 테마인데요. 이 테마주가 내일 오전에 시간에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오전장에서의 하드캐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이 점까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브리핑 마쳤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뭔가 대표님 오늘 분위기가요 사뭇 그전과는 다릅니다. 예, 왜요? 성공한 CEO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 기분 탓일까요? 네, 뭐 성공이 오래전에 했죠, 사실. 너무 오늘 멋있으십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요새 네. 아침 일찍부터 네. 이제 신문 읽어드리는 습관, 공시 읽어드리는 습관, 네. 이걸 이제 익혀드리기 위해서 요새 매일 아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그랬는지 더 빛나는 느낌이에요. 매일 강의를 하다 보니 교수님 느낌도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수님이라 부르고 싶은데 자, 오늘 시행 좀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이슈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장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들썩들썩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러시아에서 이제 곡물 수출 네. 금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 종자 수출 금지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농업 테마주들이 또 들썩들썩하고 결국은 지금 시장은 뭐 충분치 않다 보니 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 어느 쪽으로 또 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딱 잡아드려야 되겠죠. 네. 개별 이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때마다 또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죠. 뭐 돈이 없어지는 건 여러분들 돈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라다니면 돈이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중심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타기 장세가요. 예. 너무 가다 보면은 돈을 잃기 더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립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던 이슈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이슈는 잡아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네네, 뭘까요? 국제 유가 이제 100불 그러니까 이제 북미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TI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데도 감사는 계속 한다 그러고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죠.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예요. 주유소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유소가 점점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유소의 어떤 주유소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이런 추세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름값은 왜 자꾸 올라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산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기름이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되는 것들이 제가 대학교 때쯤이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이제 수업을 듣기로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고 그 이후에 그럼 고갈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의 발달이죠. 예전에는 석유 시추구를 이렇게 쿵쿵쿵쿵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기만 긁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쿵쿵쿵쿵 들어가서 횡으로 긁어오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긁어올 수 있게 됐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래에 묻은 오일, 네. 샌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채취할 수 있게 됐고 셰일층에 있는 오일, 이것도 셰일유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도 채취할 수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기름 양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자꾸 올라요? 미국이 석유 비축량을 항상 이렇게 딱 두고 있었죠. 특히 WTI는 90년대 이전에는 풀지를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풀기 시작한 그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게 WTI, 북미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그때 왜 풀기 시작했느냐? 점점 기름 소비가 줄 거라는 것을 미국은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름값을 지금 감산을 하고 고공행진 앞으로 기름 소비는 점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석유라도 비싸게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이제 감산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셰일유나 그 다음에 지금 샌드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금 다른 국가의 오일들은 사실 이렇게 원가가 조금 비싸요. 특히 셰일유 같은 경우에는 50불 가까이가 돼야 거의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우디 중동에 있는 기름들은 원가가 7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배럴당.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주면 당연히 지금 많이 팔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100불을 넘긴다 그거는 약간의 오버슈팅일 뿐이지 100불이 넘어가 있는 채로 계속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름 소비량도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기름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남는 추세예요. 예, 그리고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히죠. 그렇다는 것은 네. 국제유가가 100불 근처 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겠구나. 그러니까 뭘 지금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석유 관련주들을 위험하다.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중심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 관점에서 중심 잡고 자 오늘 이슈를 잠깐 보자고요. 네. 자, 유출 안 돼. 예, 삼성 반도체 개발에 네. 네이버 AI는 네. 자 AI 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네이버 AI가 뭐냐?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딱 나오죠. 그렇죠. 자,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가지고 그건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개발을 할 때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거를 AI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AI와 서로 소통. 묻고 소통하면서 네. 그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용어 자체를 네. 자 이걸 뭘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기사에는 LLM 그죠? LLM이라고 나옵니다. LLM이 뭐냐? 결국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란 얘기인데 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충분히 딥러닝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용어들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그렇죠. 그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한 대로 사람과 즉 개발자와 계속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 그게 삼성이 표명한 바인데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게 라고 중요하죠. 예, 그게 네.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부르는 거죠.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근데 이 개발 과정에서 설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 이후의 일들은 거의 하이퍼클로버 X로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는 연구 인력이 그 연구 인력의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AI가 된다는 얘기예요. AI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비를 뭔가 좀 줄일 수 있네요. 인건비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의료용 AI도 결국은 뭐예요?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자 이거예요. 야, 이 암이 어떻게 보여? 판독을 한번 해봐. 의사가 묻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암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AI가 이제 수반 딥러닝을 했으니까 네네. 경험으로 봤을 때 췌장암 몇 기에 해당하며 췌장암 몇 기에 해당하는데 자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판독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AI한테 미루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내려질 오진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AI한테. 니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AI. 야, 네가 다 판단한 거잖아. 난 잘못 없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되면 좀 이치. 사고가 더 커지지 않을까도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밀도는 정밀도가 높겠죠.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오판할 수 있어요. 오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되죠. 자,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앞으로. 법률 서비스도 자, 딱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다다다다닥 AI가 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로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많은 직업군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변호사도 사실상. 그렇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반도체 개발까지도 이제 AI가 나선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걸 이제 챗 GPT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챗 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 챗 GPT를 통해서 뭔가 해 들어가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뭐 LLM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NLP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NLP가 뭐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언어의 진행 방식.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언어의 진행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대기업도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에 그냥 올라타자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AI 플랫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용하는 뭐가 되느냐? AI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럼 오늘은 AI 얘기를 또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를 그렇죠. 들고 오셨네요. 하이퍼 클로버 X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모든 세상은 이제 AI가 어찌 보면 더 AI에게 많은 걸 맡기는 세상이 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은 결국은 주식 투자나 간접 투자를 통한 이제 그 돈을 뺏어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가 뭐 있을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당연히 네이버는 들어갈 거고. 네이버 들어가죠, 유망주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들어갈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AI를 쓰겠다는 네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주가가 한참 좋게 가고 있는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대장주를 짚어보자고요. 대장주. 당연히 대장은 네이버가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예, 네.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네이버는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가면 여러분들 다 돈 벌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안 가요. 네. 계속 메롱메롱 하죠. 메롱. 이래갖고 이제 개인들이 전부 네. 힘들게 될 때 네. 진짜 제대로 가기 시작하는 그때 거예요. 간다. 예, 예, 그때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지금 이제 삼성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쓰게가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제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실적과 연동되어지니까. 연동되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네이버를 살살살살 모아가는 건 전혀 무리 있는 의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네이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좋아지는 거예요. 카카오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이퍼 클로버 X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 AI 플랫폼을 내가 누구나 쉽게 손댈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것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뭐가 열어가고 있다? 하이퍼클로버 X가 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네이버의 향후 기대감,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땡큐 하고 좀 모아가자라고 네이버에 대한 유망주를 얘기해 주셨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또 첫 번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또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공시 강의를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명칭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발끈주라고 지었습니다. 아, 화나듯이 발끈한다. 발끈한다. 발끈주라고 지었어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끈하는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발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부터는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잡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JC케미칼입니다. 8,100원,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짝 쿵은 손실폭이긴 한데 뭐 곧만 또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JC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한 거는 결국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에 그쵸.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JC케미칼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오면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오는데 이게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곳이에요. 바이오 연료는 그냥 일반적인 연료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바이오 연료가 훨씬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럼 바이오 연료를 쓰면 효율성이 좋아지냐? 그 관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역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다른 한 면으로 또 딱 보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데 중점을 맞추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한번 딱 몰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번 확 떴다가 바로 뭐 윗꼬리를 크게 다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대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본전 이상 올라오면 바로 매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지금 바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됐다는 것은 당분간은 요게 흐름이 좀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바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왜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들도 좀 해소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EM코리아라고 김수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68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꽤 높아요. 이게 무슨 회사라고요? EM코리아요. 아, EM코리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2,565원대인데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M코리아는 뭐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데요. 그럼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수반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주가가 워낙 바닥 부근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굳이 지금 관점에서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지금 뭐 M&A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피인수설도 나오는 회사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으로 들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본전 이상 올라오면 굳이 지금 이래 시장에 지금 바로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몇 개월 이내에 큰 주목을 그건 우리도 몰라요,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저라면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저는 본전 이상 올라오면 일단 매도하고 볼 거예요. 예.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적 판단 항상 또 시청자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채롬님의 사연 MBT 11,600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매수 단가가 좀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 유행 뭐라고요? NBT요. NBT, 네. NBT요. 오늘 한 7,130원이니까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이분도 한창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갔다가 물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 기대감이 조금 생겼고 그다음에 요 종목도 역시 지금 시장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좀 들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 그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거의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은 올라올 때는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지금 들어가서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5% 올라왔는데도 거의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저 윗구간에 들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5% 올라오면 오늘 같은 구간에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됐어야 되거든요. 전혀 거래량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그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보유 관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근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18일에 얘기해 주셨던 딥노이드부터 살펴볼게요. 최고가 대비로 53.48%. 지금도 계속해서 고점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얼마나 더 높게 봐도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아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거의 8,380원 지지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6.56% 매도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시즌이란 종목 7월 2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로는 33%대로 올라왔고요. 글로벌 텍스 프리 역시도 지금 28%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 대비로의 수익률 보시면 22.35%. 이렇게 경계되는 방어주들도 역시나 좀 계속해서 수익률 높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전략 잡아야 가는 건지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시즌입니다. 7월 28일에 33.73%의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수익률이 참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매기가 수급적인 측면들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시제는 이제 지금 다시 더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사실 오미크론 또 변종, 그다음 코로나 변종들이 네. 지금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상 국내에 첫 확진자지 이미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이 풀리고 하면서 변종들이 쉽게 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게 코로나인지 이게 또 환절기가 되면 그쵸, 이게 다시 코로나인지 또 감기인지 헷갈릴 몰라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진단키트를 통해서만 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진단키트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즌이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네. 지금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큰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다.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를 때 검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지는 한국항공우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4일에 얘기해 주시고 거의 6%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우주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죠. 폴란드 대통령도 만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게 좀 주가에 반영이 막 시원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리고 네. 우주 항공청, 네. 우주 방사청 네. 지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네. 그러니까 그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게 생긴다는 것은 이제 국영 기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저는 민영화를 끝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좋을 네네. 것 같고 지금 방산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희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 관점에서 계속 저는 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진짜 제대로 빛을 보는 날은 아마 우리나라의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가 제대로 떠다니기 시작할 무렵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UAM의 특허라든가 기술은 한국항공우주가 다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민영화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쭉 그냥 묻어두시는 효자 종목으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월 7일 아스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은 18.75%를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은 쭉 빠졌다가 다시금 조금씩 다시 회생하려는 움직임들. 아스타 굉장히 좋아하셨던 종목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요? 스타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게 좀 빵 떴느냐면요. 네. 이제 그 사우디 빈살만의 금고직이라고 폴란드도 불리는. 그렇고 사우디도 그래서 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이 통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의 금고지기가 온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우디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스타가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 구간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그렇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분명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기술력 그리고 가장 높은 지금의 어떤 중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도입하고 싶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미투젠 보겠습니다. 8월 1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그리고 7.12%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미투젠도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을 그리고 나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네. 게임과 엔터를 잡겠다라는 이런 포부가 주가에도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꿈틀꿈틀하죠, 사실. 그렇죠. 뭐 네. 이게 뭔가 좀 꿈틀꿈틀하면서 사고팔고. 나 움직일 거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P2E 게임 얘기했잖아요. 그쵸. 플레이 투 언 방식.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떤 주도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페이 투 윈 방식.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 이것이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축을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 어떤 산업의 한 축을 쭉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죠. 미래 사회를 선점해갖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이제 게임들이 캐릭터 산업, 그 다음에 엔터 산업이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게임 속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 그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터 산업하고 게임 산업을 자꾸 결부시키면서 가고 있다.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투제는 이익이 항상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했는데 그 배당을 차라리 지금 어떤 실적의 큰 고속 성장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엔터 사업을 붙이고 가자. 그리고 이런 엔터 사업을 붙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웹툰 사업을 붙이자. 이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꿈틀꿈틀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차트가 곧 전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차트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8월 18일에 최고가 수익률 대박난 종목 53.48%를 보여준 딥노이드입니다. 미리 사진 못해도 지금이라도 사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2만 원대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이건 무릎이라고. 네, 그리고 지금 사도 무릎이고. 지금이라도 무릎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제 고점에 따라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불안하죠, 그런 건데 맞아요. 네. 이게 눌림목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이거는 눌림목에. 지금 사도 여러분 무릎이에요. 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딥노이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딥노이드가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루닛, 그렇죠. 뷰노, 네. 그다음에 딥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목. 요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설명하라면요. 네. 딥노이드는 플랫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플랫폼이 아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막 갖다 때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카카오가 왜 플랫폼 사업이에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때려 붙이고 카카오페이 때려 붙이고 다 때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딥노이드는 뭘 때려 붙여요? 딥유로 때려 붙이고, 그죠? 딥렁 때려 붙이고, 딥체스트 때려 붙이고, 그죠? 딥본 때려 붙이고, 이제 앞으로는 딥스토막, 그 다음에 딥 헤파, 그 다음에 디멘시아, 뭐 네. 다 갖다 때려 붙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딥노이드는 자, 나머지 루닛하고 뷰너는 비슷한 시스템인데 계속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 나가요. 이건 사후 관리 비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건 사후 관리 비용이 없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만으로 내가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구축하기 쉽겠죠. 그리고 막 갖다 때려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외과는 소화기 내과는 뭐 딥체스트, 딥렁, 딥스토막 이런 거 때려 붙이겠지만 자 외과는요 딥본 이런 거 막 갖다 때려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플랫폼 구조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 구조가 훨씬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올라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플랫폼을 올라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루닛이나 뷰노가 주춤할 수는 있어도 딥노이드가 주춤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어요?
차트적인 측면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플랫폼에 올라타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 올라타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눌림목 이용하셔서 만약에 나 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명언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볼게요. 8월 25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28.96%, 98% 지금 보여줬던 종목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갔다가 살짝 눌렸거든요. 이때 네. 눌림목 이용 가능합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한국의 관광객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은 환율 좋죠. 좋죠. 그리고 지금 일본 반일 감정 심하게 생기죠. 들어가 한국 있죠. 제품 좋죠. 한국에 지금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까지 다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그죠? 나는 미술을 몰라요, 사실. 미술 작품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네. 그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품들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글로벌 텍스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새로운 관광 산업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몰린다 미술 시장에. 지금 국제아트 페어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앵커님 국제아트 페어를 딱 집어내시네요. 네, 키아프 미술품에 관심 많으세요? 많아요. 아, 네, 역시, 좋아합니다. 역시 우리 앵커님이 왜 아트적으로 이래 보이나 했더니 네, 예, 아트도 미술- 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경제 아나운서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이렇게 공략주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상세하게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힌트를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가 정부의 에듀테크 관련주 포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발끈주. 발끈주. 예. 그러니까 발끈했다. 많은 분들이 예. 발끈하니까 예.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두 번째 힌트를 또 주세요. 예, 이게 자율공시를 했어요, 최근에. 자율공시를 예. 했었다. 자율공시를 했는데 뭘 자율공시를 했느냐? 자산 재평가에 대한 자율공시를 했어요. 굳이 자산 재평가 합니다. 이렇게 자율공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쵸. 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저가에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 돈 많아. 우리 의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 할 거야, 우리. 자산 재평가하면 지금의 시총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이 얘기를 딱 한 거거든요. 그런 네, 거예요. 그 회사에. 쉽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쵸, 저 따라하려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보고 네. 너 돈 없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너 지금 주가 보니까 너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나 돈 많아. 내 집에 자산 재평가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따라 이렇게 자산 재평가할까? 네. 이런 종목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고추가 맵다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선물 팡팡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공략주 첫 번째로는 발끈주라고 했고요. 정부 에듀테크 관련한 포함주다. 두 번째로는 시총제약다 무시마라. 내 자산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세 번째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자산 재평가할 때는 네. 주가가 그 자산 재평가를 한다라고 말한 시점에 그 주가에서는 크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자산 재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 오늘 아침에 실컷 그 공시 분석 시간에 설명을 쫙 했어요. 그걸 근데- 못 들으신 분들이 지금 빨리 힌트를 세 번째 달라고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예요. 리스크는 거의 적고 네.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회사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우리 제발 좀 재평가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장중에 오늘 사실은 이게 지금 장중에 올라간 게 얼마나 돼요? 장중에
이게 14%까지인가 와. 올라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능해요, 예, 하루에? 이게 팍팍 올라갔어요, 대단하네요, 사실은. 저 종목은. 그래서 이건 내일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라는 결과가 딱 나올 때까지는 어찌됐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는 작고 네. 리턴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리님께서 이거 교육주인가요? 뭐 하는데 다른 노란독방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시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네, 공시 그렇죠. 수업 지금. 이거 채롬님께서는 공시 수업 들은 분은 딱 알죠. 윌비스잖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은숙님께서도 윌비스라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좀 뭐라고 했는지도 볼게요. 자산 발끈주. 이렇게 얘기했고요. 매수가 고민됩니다.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는데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땡깡주다. 땡깡주다. 자, 여기서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네. 윌비스예요. 아,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지금 윌비스가 자산 재평가할게. 네. 우리 땅 많아. 우리 땅도 있고. 야, 이것만 해도 시총 지금 300억 대접받을 네. 그런 회사는 아니야. 네. 이 얘기를 지금 했는 겁니다. 아. 최근에. 그것도 굳이 공시 안 해도 되는데 자율 공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돈이 많은데 네, 나를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죠. 왜 나를 이따구로밖에 취급 안 해?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뭐 이런 그래,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아, 그 종목 그럼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연기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저 그러면.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그래요? 네, 저와 함께 네. 나중에 유튜브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윌비스. 예, 윌비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게 공교육 그다음에 뭐 이제 에드테크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이기도 했고 네.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 테마에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실적이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적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실적도 괜찮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신림동에도 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충청도에도 또 땅이 있어요. 땅 부자네요. 땅이 아니고 이제 공장들도 있고 하는 와. 거죠. 그러니까 공장 부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것만 재평가해도 시총 300억은 훨씬 넘어갈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시총을 뛰어넘는 자산이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시총 300억이라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 겪어야 하냐. 되느냐.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너무 억울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스스로 지금 했어요. 굳이 공시 안 해도 돼요. 자산 재평가 누구 공시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좀 알아도 우리는 진짜 이런 거 아니야. 이걸 지금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발끈한 거예요. 우리 이런 대접 받기 싫어. 이런 발끈한 겁니다. 그 발끈주라고 하는 그래서 이유가 바로 발끈주군요. 그거예요. 네. 딱 그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발끈해갖고 딱 올라잖아요. 발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끈할 때 그냥 그래 고마워 그리고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요? 이때 나온다. 이거 발끈할 때 그래 고마워.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탁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발끈할 때는 딱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무료 방송 우리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많은 분들이 호흡 척척 너무 좋아요 하십니다. 자, 원래 무료 방송 살짝 또 얘기해 주세요. 네, 공시와 뉴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없죠. 사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보이는 데서 잘 안 나와요. 네.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잘 나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숨은 가치 바로 그게 공시와 뉴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왜 중요한 가치인지를 설명드릴게요. 공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중요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예병구 대표님과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출연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은 메가트렌드 속의 턴어라운드주 물국필반 병곡점 투자의 대가입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